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오늘 시장 생각해보면 정말 강하게 끝났죠. 자, 어제 밤사이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가 폭락한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 증시 0. 몇 %대 하락이니 정말 강하게, 양호하게 오늘 장을 마감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모습뿐만 아니고 이러한 상황이 올해 들어서 자주 반복된다라는 것을 많은 분들도 실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비단 올해로만 그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큰 관점에서 한국 증시가 앞으로 세계 증시의 최고 증시로 자리매김하는 아주 중요한 변곡점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 증시 토크에서는 왜 한국 증시가 앞으로 세계 최고의 증시가 될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다만 한동안은 시장이 출렁출렁할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 한국 증시가 세계 탑 증시로 가는 과정에서 성공 투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무조건 생존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한국 증시가 세계 최고의 증시로 향후 거듭나게 될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께서 실감하셨을 것입니다. 어제 유럽 증시 시작했을 때부터 해서 급락 양상이 나오다 보니까 SNS나 여러 가지 이제 답글들 달리는 거 보면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두려워하시고 공포에 사로잡힌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미국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3.5%. 이거 폭락이죠. 프랑스의 까크 지수도 마이너스 3.3%. 독일 닥스 지수도 마이너스 4.7%라는 폭락이 어젯밤, 그러니까 10월 28일 밤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나라 증시 아침 초반에 껑충하고 하락하면서 시작하긴 했는데 아침에도 낙폭 자체는 매우 양호했습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 증시가 3%, 4%대 급락했던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아침에 많이 빠져봐야 1.8% 됐던가요? 매우 양호했죠. 자, 급기야 오늘 장 후반에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재료들이 쏙쏙 들어오면서 0.79%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증시, 프랑스 증시, 독일 증시에 비해서는 이건 떨어진 것도 아니죠. 정말 양호하게 오늘 하루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오늘로만 그치는 게 아니죠. 자, 올해 들어서 현재까지 각국의 주요국의 주가지수 등락률을 보게 되면요, 미국 S&P 500 지수 1.3% 상승했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자, 생각해보면 한국 종합주가지수는 5.9% 상승했는데, 와, 이거 격세지감이라는 느낌이 저절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증시는 그야말로 승승장구하는 증시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증시는 2010년대 내내 이건 못난이 그 자체였습니다. 못난이 한국 증시. 그런데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100 몇십 % 상승했습니다. S&P 500 지수만. 와, 그런데 올해 들어서 그 양상이 바뀌었죠. 심지어 지난 10년 동안 우리보다 월등히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던 독일 닥스 지수가 올해 12% 하락해 있는 상황이고, 프랑스 까크 지수는 마이너스 23% 하락입니다. 이건 아비규환이죠. 자, 이러한 주요국들의 하락세에 비한다면 한국 증시 정말 강하다 할 수 있겠고, 이러한 현상은 동아시아권 증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딱 보시더라도 느낌이 싹 오실 것입니다. 바로 코로나 팬데믹 상황 관련해서 동아시아권, 한국, 특히 한국 정말 강하게 잘 이겨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화면상의 자료는 코로나 팬데믹 관련해 가지고 확진자 추이입니다. 일간 확진자 추인데요. 자, 월드오메타에서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월드오메타. 참고 자료는 여기서 구했습니다.
자, 한눈에 보시더라도 한국, 뭐, 지난 2, 3월에 확진자가 한 번에 확 늘긴 하였지만, 자, 그 이후에 안정권 들어왔고, 8월 중순위부터 확진자가 또 늘긴 하였지만, 예, 뭐, 다른 유럽이나 뭐, 미국처럼 폭발적으로 증가하진 않고 있습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 이거 뭡니까? 하루에도 수만 명씩. 유럽도 마찬가지죠. 뭐, 걔네들 뭐, 아비규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코로나 팬데믹이 잡혔느냐 안 잡혔느냐에 따라서 경제 직격탄을 날리게 됩니다. 뭐 유럽이나 미국은 아예 묻지 마식으로 뭐 그냥 막 걸리든 말든 뭐 경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노인층이나 그리고 이제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경제 활동, 사회 활동하는 게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식당 같은 데 가면은 연세 드신 분들 그래도 마음 편하게 식사하실 수 있는 수준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같은 연령에 연세 드신 분들 또는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경제활동 현실적으로 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심각한 경우에는 락다운, 셧다운 상황이 뭐 지난 봄에는 여러 번 발생했고 이번 주에 또다시 발생했지 않습니까? 자, 그 결과는 결국 경제 성장률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자, 이번에 팬데믹 상황에서도 공장이 제대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사회 활동도 뭐 그런 대로 거의 평소 수준처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뭐 도시가 뭐 폐쇄되기도 하고 또는 예, 기저질환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다 보니 대면 산업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었죠. 그 결과 경제 성장률에서 바로 차이가 나게 됩니다. 지금 화면상의 자료는 IMF에서 추정한 올해 2020년 그리고 21년, 22년까지의 우리나라와 미국 그리고 유로존의 경제 성장률 예측치인데요. 자, 당장에 보시더라도 올해 1.9% 예, 경제 역성장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것으로 IMF 예상했습니다만 미국은 마이너스 4.3, 유로존은 마이너스 8.3입니다. 21년에 예, 뭐 여러 가지 기저 효과니 뭐 보복성 소비니 해서 자, 21년에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자, 단순 합산으로 보더라도 자, 우리나라는 내년에 자, 올해 연초 수준으로 경제 수준이 회복이 됩니다만 미국 안 돼요. 자, 유로존 안 됩니다. 2022년까지 가야지만 미국이나 유로존은 그나마 예, 올해 초 수준의 경제 수준으로 회복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 이후에도 계속 성장세가 이어지게 되죠. 자, 이러한 현상은 올해 3분기 경제 성장률에서 예, 우리나라가 서프라이즈한 소식 예, 나왔죠. 전기 대비해서 1.9% 상승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 무엇을 보셨습니까? 자, 뭐 몇몇 뉴스 매체에서는 우리나라 뭐 실망이네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곳도 있었습니다만 이번 3분기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서프라이즈라는 표현을 쓰면서 코로나 팬데믹을 이겨낸 예, 성과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자, 그 모습은 주식시장 관점에서는 어떤 관점을 가지게 되느냐? 자, 일단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 증시가 미국, 유럽 증시에 비해서 뒤처진 거 다들 인정하시죠? 예. 아유, 정말 너무했죠.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한국은 성장성이 없다. 예. 뭐 2017년, 18년, 19년 이렇게 가면서 미국이 우리나라 성장률을 살짝 넘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2020년을 지나면서 어떻습니까? 자, 미국과 유럽은 이건 뭐 중세 유럽 수준으로 예, 경제 성장률이 확 떨어져 버렸고 내년이 되더라도 올해 초 수준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한국의 성장성을 예,
전 세계가 다시 직시하게 될 것이란 것이고요. 자,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미국 유럽 증시에 대해서는 고평가 논란이 있지만 한국 증시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평가 논란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뭐 달러 환율이 1120원대까지 이번 달에 순간적으로 내려가기도 했어요. 자, 그러면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될 듯 하다가 잠깐 주춤하고 있는데 향후에 글로벌 팬데믹이 안정 국면으로 가게 되면 글로벌 유동성은 향후 어디로 가게 될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처럼 미국, 유럽, 한국은 못나니 이런 식일까요? 야, 걔네들도 봤어요. 경제 성장률, 우린 죽어나가는데 한국, 그리고 동아시아, 그런 대로 잘 버텨 있는구나. 긍정적이구나. 예. 그 흐름 속에서 향후 한국 증시는 2021년 이후에 세계 최고 수준의 증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날이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생존하지 못하면요. 아무것도 누릴 수 없습니다. 항상 강조드립니다만, 자, 빚내서 투자하지 마시고 자산 배분 전략 그리고 분산 투자 지켜가시면서 합리적인 투자 이어가신다면 그 기회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로 귀결이 될 것입니다. 자, 항상 우리 애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공유해 주시는 그 마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힘 덕분에 오늘 제 목소리에 힘이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 연말까지 조금 출렁출렁하는 재료들이 쏙쏙 등장할 수 있지만, 자, 2021년 이후에는 무언가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기대되네요. 그때까지 우리 모두 생존하면서 합리적으로 투자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